그래서 77쪽에 25번 보면요.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다. 구간 기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A 대 길이에서 기역의 길이를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A 빼기 기역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제 근육 문제 풀 때 오케이. 근육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x,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나요? 디귿 이렇게 적어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옆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하자고 했었죠? 자, 없네요? 네. 기억하고 니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자고 했었으니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 알파라면 알파인 것 때문에 조금 그러면 플러스 1로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하세요. 플러스 알파라면 기억은 이제 h 되니까 몇?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니은은 그쵸, 플러스 2분의 1 알파죠. 왜? 얘는 i대가 아니라 i대의 절반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옆에다 이제 여기다 T1, T2 해놓으면 자, T1에서 기억의 T2에서의 기억의 길이가 0.6이래. 그리고 니은의 길이가 여기선 0.3이고 얘가 0.5 더하기 A래요. 근데 위에선 안 줘놓고 여기에 A대 빼기 기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A대 빼기 기억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전체가 알파만큼 늘어났을 때 A대 빼기 기억은? 알파만큼? 줄어들어야 돼, 그치? 왜? A대는 변함이 없고 기억은 알파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럼 A대 빼기 기억은 알파만큼 줄어들겠지. 이거 변함 없는 상태에서 빼주는 얘가 알파 늘어났으니까. 그쵸? 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1.2 그리고 여기가 1.2 더하기 2A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여기 증가량이 2A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의 변화량은 이거의 절반에다가 부호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 A에다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을 잡아보면 0.3 빼기 A는 0.5 플러스 A 이렇게 식이 잡히는 거지. 그러면 2A는 빼기 0.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0.1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해주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것도 채워봅시다. 이거 구하고 났으니까 이제 이걸 지우고 여기가 빼기 0.2 이렇게 되는 지점일 거고요. 그럼 얘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빼기 0.1 더하기 0.1 그래서 얘가 0.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더하기 0.2여야 되는 거니까 0.4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변화량은. 그쵸? 자,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기억은 H대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A대의 길이는 자, A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A대 빼기 기억이니까 거기다 기억 더하면 A대 나오는 거라서 1.6이다. 그 다음에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짧다.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기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된다. 30번이었나요? 자, 30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그리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의 길이에서 디귿의 길이를 뺀 값을 니은의 길이로 나눈 값. 뭐야 이거? 2023년도 6월 모평 최근 문제. 너무 좋아.
그다음에 그래서 x는 좌우대칭이고 t1일 때 a 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똑같아. 우리 이 근육 문제는 푸는 전략이 아예 고정입니다. 고정. 자, 이 문제는 이제 디귿까지 있나요? 네, 디귿까지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량을 일단 채워봅시다. 자, 기억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분의 1 알파.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디귿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왠지 알지? 기억은 i대의 절반이니까 i대가 플러스 알파니까 기억은 i대의 절반이라서 플러스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이거는 겹대잖아. 그치? 겹치는 부분. 겹대는 그냥 우리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고 디귿 h대니까 이것도 그냥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와우. 뭐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T1이고 T2니까 T2에서 x의 길이가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길이는 모르긴 모르니까 뭐 냅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T2일 때 구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조건 주어진 걸로 T2일 때 구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뭐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왜냐면 T1일 때 A대 길이든 T2일 때 A대 길이든 A대 길이는 똑같지. 근데 X의 길이에서 A대의 길이를 빼면 뭐가 나와? 아니지. 그치? I대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의 2배만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인 1.4를 절반으로 나눈 0.7이 기억의 길이가 되겠다. 자, 이렇게 잡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니은하고 디귿 중에 뭐를 미지수로 놓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이거 식 세워야 되니까 미지수가 하나는 필요하잖아. 둘 다 미지수로 놓기엔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만 미지수로 잡아봅시다. 니은을 그럼 여기다 x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 x 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기다 대입하는 거야. 니은분의 기억 빼기 디귿. 그럼 니은이 x고요. 0.7 빼기 디귿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이거 왜 하고 있냐면 미지수 두 개 넣기 귀찮아서 디귿을 어쩌고 x 형태로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하나로 쓸 수 있잖아. 그치? 뭐 사실 이거는 미지수 두 개 쓴 다음에 그냥 식을 여러 개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 x 요거 y 잡아놓고 x와 y 둘 다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지수가 한 개인 쪽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취향이에요. 존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1.4 빼기 2 디귿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네. 굳이 하지 말고 그러면 디귿은 0.7 빼기 2분의 1 x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0.7 빼기 2분의 1 x 이렇게 잡아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고 나면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x 값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뭘 어디다 대입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x 값이 바로 나옵니다. 이 앞에 걸로 갈 필요가 없어. 왜게? 하고 그치. 니은 두 개랑 디귿을 더한 게 a 되잖아. 그래서 니은의 2배 2x랑 저거 더하면 0.7 더하기 2분의 3x가 1.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서 0.9니까 x는 0.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6이고 얘가 0.4가 나오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0.6 구해야 되는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는 0.6 더하기 2분의 1 알파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우리가 빼기 2분의 1 알파로 적어놨으니까 그럼 얘는 이만큼 이렇게 오면 되겠고 0.4에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얘는 0.4 빼기 알파 적으면 되겠고 얘는 0.7 빼기 2분의 1 알파 적으면 되겠고 이 세 개를
그거 니은분의 기억 빼기 디귿이 4분의 1이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알파 값도 나오겠죠. 됩니까? 그 생명과학 푸는 거는 마치 퍼즐과 같다. 그래서 퍼즐을 그냥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뭐. 됐죠? 30번 정도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봐야겠지. 보통 그냥 이 정도 난이도 폭 안에서 다 도는 것 같아. 일단은 됐죠? 맞아. 푸는 거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네가 30번까지 풀었어? 32번까지. 31번까지 풀었어? 일단은 33번부터도 뭐 있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잠깐 넘기고 신경계 질문부터 또 받고 넘어올까요? 신경계는 숙제가 아니었나? 맞잖아. 이번 숙제가 신경계였지. 없어 아저씨? 없어? 신경계 잘 하는구만. 작년에 예시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데 잘해야지. 되게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되게 많이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요. 아니 저 그래도 다시 외웠죠. 갑자기 시험지를 내밀까봐 걱정하는 그들이다. 아니 그 걱정한 거 아니에요? 왜 오해하시네? 이제 다 알아요. 신경계. 다시 다 기억났어요. 저 어이가 없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문제 몇 개 골라서 해봅시다. 근육에서 일단 나 이 생각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여기 없나 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있어. 일단 35번. 35번 좀 일단 법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냥 빠르게 풀이를 해버리고 해봅시다. 뭐 하나 찍어두고 푸는 게 맞아요? 얼추 그렇긴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기는 해요. 일단은 우리 일단 풀이를 해봅시다. 자, x가 플러스 알파일 때 기억은 플러스 2분의 1 알파고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고 디귿은 플러스 알파고 그냥 거의 이런 문제가 한 80%는 되지. 보통 기억이 id의 절반이고 니은이 겹되고 디귿이 h대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그때 일단 시점 t1일 때 기준이랑 이렇게 t2일 때 기준으로 잡아놓고 근데 t1일 때가 순서 없이 a, 3d, 10d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가 a, 2d, 3d일 때가 잡혀 있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약간 반 노가다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돼.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맞는 거 잘 찾아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문제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10D와 3D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와 그러니까 10D짜리가 3D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나 10D를 2D 얘가 10D가 2D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요거 둘 중에 뭔가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알파를 먼저 정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D가 3D가 된다면 마이너스 7D인데 그리고 10D가 2D가 되면 마이너스 8D인데 그러면 뭐 사실 제일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얘가 알파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합리적인 방향으로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노가다를 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고요. 사실상 그냥 잘 정해두고 그냥 맞는 대로 찾아가는 게 제일 뭐 좋은 풀이이긴 합니다. 사실 이거 그리고 조금만 적어보면 금방 뭐가 정답일 건지 보이긴 해. 조금만 적어보면 막 엄청난 노가다는 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2021학년도 수능 16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요게 나왔을 때 앞뒤로는 그래도 얘가 꽤나 혁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단 생긴 게 조금 흉악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뭐 알려주니까 응. 맛이 난다. 딴 데로 살 일을 해야죠. 그러면 풀어요? 아 근육도 풀긴 그래? 아니 39번 같은 거 풀까 했지. 그럼 재밌겠다. 그래? 저 고난도랑 평가원이 다 붙어있네. 취소가 안 되죠.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러면 아까 그 문제도 비슷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린 다 맞긴 했어도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갑시다. 맞은 거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중이 보라고. 그래서 페이지도 좀 언급을 해줄까? 82쪽에 그래서 이 82쪽에 이 39번은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좀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근육 문제를 풀 때 x축을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푼다. x축이란다. 뭐라고 해야 되냐? x의 가운데 축이라서 x축이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m선, 그쵸? m선을 고정해 놓고 문제를 푼다. 근데 얘는 한쪽 z선이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의 기준으로 그냥 왼쪽 z선을 그냥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약간 아코디언 마냥 요렇게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아코디언 맞냐? 맞죠?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운데서 원래 이렇게 느낌으로 보다가 이제 얘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한쪽 고정해 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아예 방금까지 풀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축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원래 여기는 액틴만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수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밀어서 집어넣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들어오다가 얘를 안 지나치면 액틴에서 그대로 액틴으로 가게 될 거고 액틴만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근데 원래 액틴이었던 얘가 얘를 지나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액틴과 그치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으로 바뀌겠지. 일단 그러면 원래 액틴만 있던 데는 그대로 액틴만 있거나 아니면 겹치는 부분으로 바뀌거나 이런 개념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자 원래 겹치는 부분이었던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얘는 계속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래 마이오신만 있던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마이오신입니다. 선생님 이거 반대쪽 이게 여기에 올 때까지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걸 방지해서 거기에 L1에서 L3는 모두 2분의 T2일 때 X 길이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잡은 세 점은 무조건 M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쪽이 일로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는 조건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T2일 때 절반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그냥 마이오신에서 계속 마이오신이어야 돼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이걸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랑 매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기억이었던 것들은 기억이 되거나 디귿이 되거나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디귿이었던 건 계속 디귿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래 니은이었던 건 계속 니은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적어놓고 찾으면 금방 찾죠. 왜? L2는 원래 니은이었으니까 계속 니은이어야 됩니다. L3는 몰라. 모르니까 L1으로 가봅시다. 근데 L1이 뭐야? 바뀌었죠. A에서 B가 됐잖아. 바뀔 수 있는 건 애초에 지금 얘도 마이오신이고 얘도 겹이니까 결국 바뀔 수 있는 건 이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액틴만 있는 부분, 즉 기억이 A가 돼야 되는 거고 B가 디귿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귿이 되는 것까지도 만족하는 거지. L3가 디귿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L3가 되겠고 뭐래? 얘가 L3가 되겠고 얘가 L2가 되고 얘가 L1이 되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이제 L1, L2, L3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가장 짧은 게 L1, 가장 긴 게 L2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응? 맞았다며?
어려워. 실제로 고난도가 붙어있을 만은 해. 근데 그래봤자 근육 문제기도 해. 얘가 아무리 어려봤자 지금 뭐 근육 뭐 유전보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될 거고. 사실 자극의 전달 쪽에서도 하나쯤 골라서 풀까 했는데 풀까 했으니까 풉시다. 안 돼요. 자극에서 들어가면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고난도는 그냥 굳이 하지 말고 남은 두 문제 중에 하나를 합시다. 53번이랑 49번 중에 하나를 하는데 49번이 2023학년도 9월 모평이네요. 최근 문제니까 이걸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 65쪽에 49번 지금 풀어보세요. 일단 49번은 풀이를 하는데 뭐 그래요. 일단 이 문제가 3ms일 때 시간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제에서 1차적으로 조금 귀찮고 좀 띠꺼운 점 중에 하나가 A의 기억과 B의 니은, 그러니까 A한테 자극을 준 지점하고 B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이 되겠지. 이게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이 서로 다른 게 조금 많이 귀찮기는 한데, 근데 아무리 달라도 어차피 아무튼 A한테 자극 준 지점하고 B한테 자극 준 지점, 그 두 지점의 전위는 같다라는 존재 조건이 뭐 붙어 있긴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볼 수 있어요. A의 D1과 B의 D3 요 두 개가 자극을 동시에 준 지점, 서로 다른 두 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A의 D3하고 B의 D2, 아니면 A의 D3하고 B의 뭐 D4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긴 있는데 경우의 수 자체는 조금 많긴 많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잡아가면서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면 A의 D2가 유일하게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저걸 분석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D2가 보면요, 자극 진행 시간이 2ms여야 되는 거지. 근데 주어진 총 시간이 3ms인 거지. 그럼 한마디로 D2는 시작점으로부터 도달하는데 1초 걸려야 된다. 1ms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A의 흥분 전도 속도가 1cm/ms라면 D1이나 D3가 자극의 시작점이어야 되는 거고, 2cm/ms라면 무조건 D4가 자극의 시작점이어야 되는 거고. 아, 2cm냐? 그러면 아예 안 되네.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제가 요즘 눈이 마탱이가 가갖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 다시. 자, 다시. 1cm/ms일 때가 1초당 1cm를 가야 되는 건데, 다시. 그쵸. 각 구간이 2cm가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1초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극이 시작했든 D2에 1초 만에 도착할 수가 없어. A를 1cm/ms라고 잡으면. 그럼 무조건 A가 2cm/ms가 되는 거고, 그럼 A한테 자극을 가해준 지점은 D1 아니면 D3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B 같은 경우는 1cm/ms가 돼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잡아서 해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A 기준으로 했을 때는 D1이 자극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하면 B 기준은 D3가 자극의 시작점이 될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보고, 그리고 A의 D3를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는 B의 D2가 B의 D2가 자극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잡힐 것이다가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 A는 A의 D1일 때면 그거랑 같은 전위가 같은 지점이 B의 D3잖아요. 이것부터 설명하면 되지. 반대로 딴 쪽부터 해봅시다. A의 D3가 시작점이라고 잡으면 거기에 전위가 A니까 똑같이 A인 D2가 시작점이 된단 말이야. 근데 D2가 시작점이라고 하면 D2를 출발점으로 해서 D1과 D3는 자극이 동시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네요. 근데 뭐 A가 뭐 마이너스 70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보장이 그 계산해보면 그러네요. 근데 일단 그냥 후하게 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뭐 그렇게 잡아도 되긴 하겠네요. 그것도 근거가 되는 거고. 아니면 D2로부터 있죠.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D1하고 D3가 전위가 다른 게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치? 같은 거리면 자극이 동시에 도착하니까 자극 진행도 똑같은 만큼 해야 돼서 최종적으로 전위도 똑같아야 됩니다. D2를 기준으로 한 D1과 D3가 똑같아야 D2가 시작점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똑같잖아요. 그리고 저 방금 얘기하신 대로 D2와 D4의 전위가 똑같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겠네요. 왜냐면 지금 얘가 3ms일 때라면 자극이 시작한 지점은 도달 시간 0초, 그럼 자극 진행 시간이 3초,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데 시작점이 마이너스 80인데 D4는 마이너스 8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A가 D3라서 B가 D2다 이렇게 잡으면 그냥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고, 근데 A가 D1이라서 B가 D3다 라고 잡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게 근거가 되지. B의 D3를 기준으로 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D2와 D4의 전위가 같잖아, A로. 못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아니야, 뭐 그래도 안 듣고 있었어? 네? 안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한번 다시. 그러니까 D3를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A의 D1 하면 그럼 B는 D3가 되는 거 맞죠? 전위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B의 D3를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그걸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D2와 D4의 전위가 같으니까 완벽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A의 D1이 시작점이고 B의 D3가 시작점이구나. 그래서 기억은 D1이고 니은은 D3구나.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빨리 알아냈었죠? A가 2cm/ms라는 건. 그러니까 B는 1cm/ms구나 하시면 되겠고, B의 D2 같은 경우는 3ms면은 오는데 2초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2초 걸리는 거리라면은 그쵸? 탈분극 할 때인 거지. 자극 1초밖에 못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최신 문제다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단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 시험에서 보면 되게 당황할 것 같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정말 약간 최신 문제스러웠어요. 굉장히 최신 문제스러웠다. 아니, 그럼 그것도 연달아서 하지 말고 이제 뭐 수특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더 싫어. 어? 이건 유전이 이번 수특에서 맞아. 그러니까 사실 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골라 푼 거일 수도 있어. 이번 수특 여기 8강 맞죠, 여기가? 네? 몇 강이야? 시간 맞을 거. 8강 맞지 않아? 형 맞아요. 여기 8강, 그러니까 세포 분열 파트에서 항상 세포 분열 파트는 8강이야. 매년. 그래서 8강에서 1번, 2번 5번은 그냥 안 나옵니다, 수능에. 그냥 5번이 수능에 나오는 거는 그냥 한 4, 5년 전 수능으로 되돌아가야 나오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10번 같은 문제는 나오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전 전체에서 최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유형들이 됩니다. 2번이나 10번 같은 건. 사실 1번도 이건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 수준인 거긴 하죠. 그러니까 2번하고 10번 같은 유형이 제일 처음으로 공략해야 되는 유형이 되는 거고, 사실 6번도 같이 들어있긴 한데 같은 유형이니까. 근데 6번 이제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긴 합니다. 아니긴 도 10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보면 좋은 거, 그러니까 요거 다 했으면 2번하고 6번하고 10번 유형을 다 했으면 하면 좋은 게 4번이지. 4번 유형이 굉장히 할만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3번 약간 헬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3번 이런 것보다는 훨씬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순서로 먼저 가봅시다. 여기 6번 비어있으니까 일단 6번부터 해볼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6번은 그냥 풀어봐도 아니다 그냥. 자, 130쪽에 6번
유전 형질 A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6, 1과 2의 세포 가에서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뭐 2에는 6도 꽤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6개가 들어있으면 뭐 2n짜리인 거고, 그러면 n은 3도 가능하니까 뭐 그래서 나랑 다는 핵상 n짜리인 것 같고 가는 핵상이 2n짜리인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중 한 개는 1의 세포이고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래요. 그리고 1과 2는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래요. 그래서 염색체 기억에서 리을 중 두 개는 상염색체이고 나머지 두 개는 X염색체래요. 기억에서 리을의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딱 봐도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이 크기가 똑같아 보이네요. 자, 아무튼 그럼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건요, 일단 가를 봤을 때 가에서 일단 라지 A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핵상 2n인 건 확실하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가 성염색체가 아니란 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문제 조건에서 이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성염색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유형에서 우리한테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성염색체가 누구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성염색체가 누구냐를 좀 찾아봅시다. 누굽니까? 디귿? 자, 봐봐. 리을, 오, 또, 리은, 그쵸. 니은, 리을이 성염색체가 됩니다. 자, 왜? 문제 조건 다시 볼게요. 얘가 두 개는 상염색체이고 두 개는 성염색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는 상염색체고 두 개는 X염색체라고 적혀 있거든? 그런데 나한테는 뭔가 염색체가 하나 더 그려져 있게 됐네? 그럼 쟤는 누구야? Y니까 그려져 있겠지. 얘는 지금 X거나 아니면 요 A가 들어있는 상염색체가 아닌 또 다른 염색체라면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로 표시돼야 돼요. 근데 얘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시돼 있다. 이거는 Y 염색체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도 나한테서도 Y가 들어있고 다한테도 Y가 들어있으니까 나, 다는 수컷 세포가 되겠죠. 근데 가는 니은하고 리을, 그러니까 X 염색체가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암컷 세포가 되겠죠. 그럼 가가 1번이고 1번이 암컷 세포. 그쵸? 왜? 하나인 게 1의 세포여야 되고 두 개가 2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 다가 2의 세포이고 2가 수컷,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 니은, 리을이 X 염색체인 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보면 나가 Y를 갖고 있을 때 X는 못 가지는데 기억을 가지니까 기억은 X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도 마찬가지죠. 다에서 저 검은색이 Y일 거고, 그러니까 Y를 갖고 있을 때 X는 못 가지는데 디귿을 갖고 있으니까 디귿은 X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은 X가 아니네. 그럼 기억 디귿이 상염색체네. 그럼 나머지 두 개인 니은과 리을이 X염색체네. 그래서 기억, 니은은 X염색체이다. 맞고요. 니은, 2의 A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이다. 맞죠? 왜? 2로부터 만들어진 나에는 스몰 A가 들어있고요. 2로부터 만들어진 다에는 라지 A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질 수밖에. 그리고 1과 2는 모두 암컷이다? 당연히 아니지. 제일 쉬운 유형인 거 인정하시죠? 사실 세포분열이나 유전 전체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쉬운 유형으로 쳐줘야 되는 건 맞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유전과 세포분열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공략해줘야 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공략할 만한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은 그래도 잠깐. 자, 일단 문제의 시작은 당연히 디귿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단서의 시작은 이제 디귿이지.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게 가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금 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 그냥 유전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D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두 쌍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F와 스몰 F에 결정되며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파벳과 어떤 염색체, 요것만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유전 정보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금 읽은 그것 빼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글이. 그냥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점 색채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라지 F 스몰 F가 X3 색채에 있다. 오케이. 이러면 더 이상 읽지도 말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심지어 사실 글의 중요한 정보가 그 밑에 이것도 있어요. 남자 P에서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걸 그림 보고 모르겠으면 안 되겠지. 그림 보면 맨 밑에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정자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맨 위에 있는 지원기 세포 하나로부터 나눠지는 것도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2는 중계세포이다. 이것도 막 평소에 꼭 적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당연하니까 적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M1기나 M2기에 대해서는 중기라고 줘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결국은 그 표 분석만 하면 되는 건데, 표의 디귿이 3인 걸 그냥 아예 스타트로 잡으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 기억이 6인 거나 니은이 4인 거는 얘는 짝수끼리 다 더해도 가능한 거고, 홀수가 섞여 있어도 가능한 숫자인데다가 홀수끼리 더한 것도 가능하긴 하잖아요. 사실 6은 좀 힘들어도 4는 홀수끼리 더해도 가능하단 말이야. 2, 1, 1 이런 식으로 되면 되니까. 근데 디귿 이 3은 좀 확실하게 누구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해보면, 뭐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2가 지원기 세포인 거고 1이 지원기 세포인 거고, 그쵸? 그리고 M1기 세포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2가 M2기 세포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생식세포 단계에 3과 4가 둘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M2기 세포는 짝수만 가능한 거고, 얘도 짝수만 가능한 거고, 얘는 홀짝이 섞여 있어도 되는 거고, 얘는 마지막 얘는 홀수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봅시다. 딱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있게 되냐면, 얘가 짝수만 가능한 거랑 얘가 짝수만 가능한 거랑 얘기가 살짝 달라요. 왜냐면 핵상이 얘는 2n이면서 짝수인 거잖아. 그리고 얘는 핵상이 n이면서 짝수인 거잖아. 그렇단 얘기는, 자, 디귿은 아예 당연히 아니 뭐 그냥 무조건 안 되네요. 디귿은. 그치? 왜냐면 얘여도 안 되고 얘여도 안 되네. 이건 뭐 굳이 한 단계 더 나갈 필요도 없네. 왜냐면 숫자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이거는 뭐야,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유전자가 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모든 유전자가 짝수로 들어있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요 디귿은 이 세포 2가 될 수 없는 거고, 세포 디귿은 2번과 연결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디귿이 가능한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디귿을 만약에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잡아봐도, 그냥 잡아가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이제부터. 자, 디귿을 1일 대로 잡아볼까요? 자, 디귿을 1일 대로 잡으면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라지 E랑 라지 D랑 라지 F 더해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다소 좀 많은 느낌이 들긴 한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나열해보진 말고 그냥 얘가 지금 3인 상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뭘 봐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걸 복제한 M1기가 라지 D, 라지 E, 라지 F의 합이 6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배열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6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기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억에? 아무튼 기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중에 하나가 세포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기억에 숫자가 6이 적혀 있죠. 그러면 6을 가질 수 있는 건 얘네들은 아니야. 얘네들은 끽해봐야 최대 숫자가 3이죠. 111 더해서 3이 최대란 말이야. 아니면 110, 뭐 아니면 100, 아니면 000. 이 정도가 가능한 경우의 수니까 얘는 DEF의 합을 구했을 때 아예 0이 나오든가, 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돼서 1이 나오든가, 아니면 110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든가 3개가 나오든가, 이 정도가 최대 한도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이 6은 얘네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얘기는 얘가 가져온 6을 한쪽 세포 2가 다 몰빵해서 가져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반대쪽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0이 되고요. 얘가 6이 되는 순간 얘는 그걸 절반 나눠서 3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3630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표에 있는 4자리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디귿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제거해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제거해 나가면 되니까. 다음 단계. 그럼 디귿은 1일 수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디귿을 3 또는 4를 주면 되겠지? 그러면 디귿을 3을 줘볼게요. 그럼 얘가 라지 D 더하기 라지 E 더하기 라지 F가 3이죠. 그러면 그 전 단계인 얘가 그냥 6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니은이 4잖아? 근데 중요한 건 4는 아까 봤다시피 얘가 D, E, F의 합을 4를 가질 수는 없다. 방금 적어본 것처럼 얘네들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니은 숫자 4가 적혀있는 얘는 무조건 1번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4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어가 보면 얘를 복제한 얘가 8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8 중에서 여기 6을 나눠줬으니까 요 2번 세포가 6개를 가져갔으니까 반대쪽은 몇 개를 가져가면 돼요? 2개를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얘가 6이 분열되면서 3이 된 거니까 얘는 2가 분열되면서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4가 리을이고 A가 1이면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표를 분석할 때는 하나의 구심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의 구심점은 항상 어디서 힌트가 오게 되냐면 홀수에서 힌트가 오게 되는 겁니다. 뭐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풀릴 테니까 우리 요것 좀 해봅시다. 반대쪽. 만약에 얘가 디귿일 때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디귿이 돼서 얘가 숫자 3을 가지게 되면 얘 위에가 숫자 6을 가져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뭐 그 상태에서도 그러면 제가 6을 가지고 있으니까 4를 가지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네. 근데 쟤는 이미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누가 요 자리 이거 왜 안 지웠어? 기억하고 니은을 1과 2가 나눠 가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자 1번한테 6을 주게 되면 12, 6, 6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6, 6 되니까 탈락이네요. 그리고 1번한테 4를 주게 되면 8, 그럼 얘 6, 얘 2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얘 2에서 1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4, 2, 1, 3이니까 6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또 탈락.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메인 키 포인트는 그거야.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라지 E 스몰이 라지 F 스몰 F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총합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접근을 하면 돼.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풀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풀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얘가 6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라지 D, 라지 D, 라지 E, 라지 E, 라지 F, 라지 F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게? 그치, 남자니까. 라지 F, 라지 F가 불가능하죠. 하나가 Y잖아 무조건. 그래서 얘는 최대가 어차피 5개가 최대입니다. 지원기세포 기준으로.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였었냐면 기억은 1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만 1이 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디귿이 1, 3, 4 중에 하나다. 이런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아주 조금의 노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4번 저는 충분히 연습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미 저 2번 같은 유형, 그러니까 우리 방금 푼 게 몇 번이었냐? 6번이었냐? 그러니까 2번, 6번, 10번 같은 유형을 하고 넘어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4번 같은 게 나오면 맞춰야 되는 데다가 4번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살짝 푸는 느낌이 다르니까 연습할 값어치가 있으니까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남은 문제들은 그냥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7번은 쉬운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풀어봐야 쉬운지 어려운지 알 것 같고요. 11번은 충분히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순서대로 해봅시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풀고. 그냥 제 예상인데 이미 44분이거든요. 우와 뭐야? 그래서 제 예상인데 일찍 끝내요. 뭐요? 3번 하나 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44분까지 맞추지? 아까 보셨 아까 봤어? 아 그래요? 이건 맞춘 거 아니야? 봤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맞춰요? 아니 저 정도까지 했는 줄 알았는데. 장대를 가끔씩 맞추세요. 아, 장쌤 가끔씩 맞추실 때 있지. 그거 잘 고민해서 맞추시는 거잖아. 사실 분의 뒷자리는 찍어서 맞추는 겁니다. 분의 앞자리까지는 얼추 맞출 만한데 분의 뒷자리는 찍어서 맞추는 거긴 해. 자, 아무튼 그럼 이제 129쪽에 3번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숙제부터 먼저 정해주면요. 숙제는 없습니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족 같은 소리랑 저거. 뭐야, 마라톤? 그쵸? 마더텅 방어작용, 병원체랑 방어작용 보시면 되겠죠? 병원처럼 방이는 병원체 방어작용 어차피 한 단원이야. 따로 되어 있냐? 네. 따로 되어 있으면 아마 병원체가 문제 수가 굉장히 적어서 어차피 상관없을 거야. 그렇다기에는 46문제가 있는데. 병원체요? 네. 그거 막 한 문제당 진짜 오래 걸려봤자 2분도 안 걸려요. 병원체 문제는. 5만은 61문제. 이게 다 숙제. 괜찮아, 할 수 있어. 신경계보다 금방 풀어.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뵈면 될까요? 뭐라는 거야. 야, 3단원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잖아. 방어작용이면. 아니, 3단원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잖아. 생태 개 같은 거는 빼고. 그런 건 빼고. 선택 개 같은 거. 그거는 빼고. 일단 3번. 어떤 동물 종의 유전 형질 가는 새쌍의 대립 유전자. 잠깐만, 미안.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3모가 언제였지? 3월. 나 왜 안 적어놨어? 그럼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본다고 쌤.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좋다. 수특 숙제 내주는 것보다는 그쪽 숙제를 내주는 게 맞긴 맞겠네. 네, 방어작용 병원체 쪽은 뭐 질문이 없죠? 없다고 믿고 싶지만 뭐 일단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일단 합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인중이에요. 걔가 지금 2주 빠지면서 밀린 부분이 꽤 될 거고, 그걸 계속 숙제를 여태까지 다 해왔다면 그냥 방어작용만 추가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다 밀려 있는 상태로 다음 주 수업을 해야 되는 거, 다음 주 숙제를 해야 되는 거라면 한 주치 분량은 일단 아니거든요. 그 세 주치가 실제로 세 주치는 아니야. 세 주치 분량 치고는 숙제가 너무 적은데 그렇다고 한 주치는 절대 아니거든. 아무튼 합시다. 자, 한번. 아무튼 그래서 대립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되며, 이건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이것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세 쌍인데 두 개의 염색체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두 쌍은 연관, 한 쌍은 독립.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과 독립을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에서 5가 갖는 유전자 기억에서 B읍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A에서 C의 스몰 a, 라지 B, 스몰 d의 DNA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에서 5 중 두 개는 P의 세포이고 나머지 3개는 Q의 세포이다. P와 Q의 성별은 다르고 이 동물 종의 성염색체는 XX, XY.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표 분석하라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뭐 가봅시다. 서로 다른 그냥 두 개의 염색체라고 했지 뭐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런 정보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성염색체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풀어야 되긴 하겠다.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보면 성념색체가 무조건 섞여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와 매치시키는 형태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세포 1을 보고 떠올려 줘야 되는 거. 세포 1과 1, 2, 3, 4, 5 일단 다 적어 놓고. 자, 세포 1을 보고 떠올려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세포 1은 지금 어때요? 예뻐요. 세포 1은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모자라죠. 그렇지? 얘는 뭐가 모자라요. 왜? 세 쌍이기 때문에 세 쌍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세 개의 염색체가 세 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얘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지금 주어진 세 쌍 중에 한 쌍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염색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한 쌍 성염색체 있는 쪽이 뭐야? 독립이어야겠지. 그래야 혼자 사라질 수 있잖아. 그치? 연관인 쪽이 성염색체 유전이면 사라질 때 둘이 같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혼자 사라졌으니까 그쪽이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1번을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디귿과 리을은 일단 뭐다? 상염색체 유전이고 연관이면서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2로 내려와 봐. 자, 세포 2는 디귿 리을이 일단 같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 네, 상염색체 같이 또 연관되어 있는 상태로 같이 들어있겠지. 이미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뒤에 튀어나온 비읍이 뭐겠어? 그치. 비읍이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 줍시다. 뭘 추가해 줄 수 있냐? 자, 1번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는 뭐예요? Y죠? 그리고 1번의 핵상은 뭐예요? 그치. 그리고 2번은 성염색체 뭘 가지고 있어요? X. 자, 그리고 2번의 핵상은 뭐예요? 이건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면 그냥 전부 동명접합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치? 얘가 디귿이 두 개고 리을도 두 개고 비읍이 두 개거나 아니면 디귿 두 개, 리을 두 개에다가 비읍 하나에 Y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건 이제 지금 얘 핵상을 판단하기 좀 이르고 그리고 얘가 X 하나만 가지고 있다도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얘가 Y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읍이 들어있는 X 염색체를 그냥 두 개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얘는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3으로 내려가 보면 3은 일단 리을을 가지고 있네요. 리을은 이미 우리가 상염색체에 유전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에서는 리을은 디귿과 연관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판단을 보류해야겠지. 왜? 리을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기역일 수도 있는 거고 미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리을이 기역이나 미음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지. 적어도 일단 얘네들끼리 무슨 관계는 아니겠어? 대립유전자 관계는 아니겠지. 얘네들끼리 대립 아닐 거 아니야. 원래 핵상이 n일 때 판단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얘는 핵상이 2n이어도 판단할 수 있는 게 2n일 거면 모두가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딱 3개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세 종류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무튼 어찌됐든 같이 들어있는 애들끼리는 대립관계는 아니겠지. 그러면 보면요. 리을의 대립이 아닌 게 디귿도 대립이 아니고 비읍도 대립이 아니고 기역도 대립이 아니고 미음도 대립이 아닙니다. 리을 대립 누구? 니은이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찾아야 되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니은과 리을이 대립이다. 야,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냥 어렵게 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어려우면 그냥 어렵게 들으세요. 일단 어쩔 수 없어 이건. 사실 지금 이 3번 정도 난이도 문제면은 이미 그쵸? 수능 킬러 유형이지. 그쵸? 수능 킬러 난이도까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능 킬러 유형이죠. 자, 아무튼 3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3번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와 보면 4번도 3개만 갖고 있네요. 그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얘가 핵상이 2n이든 아니든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대립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얘는 디귿하고 니은이 있네요. 그럼 이거 연관관계도 벌써 찾았습니다. 뭐야? 니은과 디귿이 연관입니다. 왜? 디귿과 리을이 연관이잖아요? 그리고 니은은 리을의 대립유전자잖아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연관이지. 디귿이 리을과 같이 들어있냐, 니은과 같이 들어있냐의 문제인 거잖아. 니은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스몰 a가 라지 b랑 들어있을 것이냐, 스몰 a 스몰 b로 들어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니까 결국 라지 b든 스몰 b든 얘랑 연관되어 있을 건 확실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리을과 디귿이 연관되어 있는 순간 리을의 대립인 니은도 여기선 디귿과 연관되어 있을 거야. 선생님 디귿이 아닌 누군가 다른 애랑 연관되어 수 있잖아요. 아니 4번은 지금 염색체가 3개, 이거 유전자 3개 종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안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뭐여야 돼요? 대립유전자가 대립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의 대립유전자로 기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디귿의 대립이 누구다? 디귿의 대립으로 리을, 니은 빠졌잖아. 그치? 그리고 기억 빠졌잖아. 그리고 비읍은 성염색체 유전이잖아. 미음이지 남은 게 미음밖에 없잖아. 디귿의 대립으로 가능한 건 미음입니다. 그럼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리을과 미음이 연관되어 있었구나라고 고쳐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그러면 남은 기억은 뭐야? 성염색체 유전이겠죠. 그치? 울지마 얘들아. 마음속에 울고 있는 너희가 보인다. 어떡하냐? 자,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정보를 다 알아냈으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1, 2, 3, 4를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5번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걸 분석하는데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쵸? 기억과 비읍이 성염색체에 유전되는 대립관계일 거고, 기억과 비읍이 대립일 거고,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이고, 디귿과 미음이 대립이고, 연관이 이쪽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걸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얘가 상염색체에 연관 유전돼야 되는 쪽이고, 누구냐? 기억하고 비읍이 X염색체에 독립 유전되는 쪽이다. 자, 그러면 이건 저걸 알아내려고 적었던 거니까 다시 싹 다 지워버리고요. 이번엔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표시해 봅시다. 자, 세포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이 연관된 상염색체와 Y염색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디귿과 리을이 연관된 상염색체와 X인데 비읍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있다. 맞아요? 거기 봐 보면서 적으면 되잖아. 아니 전에 멘탈이 나갔어요. 일단 울지마 얘들아. 왜 여기서 울지 말아야 되냐면 사실 저거 분석하고 나면 여기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여기 분석 끝내고 나면 그거를 오른쪽 막대 그래프랑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예. 이걸 시간 안에 풀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저는요. 센 말이 뭐
차마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관계가 아예 많네요.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일단은 마무리는 지읍시다. 우리 풀이의 마무리는 지어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한테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리을과 리을하고 미음은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리을과 미음이죠. 디귿의 대립이 이쪽에 가야 되니까. 미음과 리을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x 기억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4번은 x 기억과 디귿 니은이 연관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보면요. 5번은 x 기억과 x 비읍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비읍 둘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는 니은하고 리을이 둘 다 들어있으니까 얘는 염색체 두 개를 그려놓고 니은과 리을이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얘한테는 디귿만 있습니다. 미읍이 없어요. 그럼 이 두 자리를 다 디귿으로 채워줘야 되지. 그리고 얘는 확정적으로 뭐야? EN인 암컷이 되죠.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가 가진 게 디귿 니은과 디귿 리을의 연관이어야 된다. 즉 미음 리을 연관인 얘는 누구 거? 수컷 거. 그쵸? 그리고 누구도 수컷 거? 이것도 수컷 거. 왜? Y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수컷 개체의 유전자형은 디귿 리을이 연관된 이것과 방금 요거 요거네요. 이거 미음 리을이 연관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X 기억 Y 이게 수컷 개체의 유전자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암컷 개체 유전자형은 애초에 이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이걸로부터 4번, 2번 다 만들어지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4번, 5번이 한 개체 거, 암컷 개체 거여야 되니까 그러면 3개를 갖는 Q 쪽이 암컷 개체가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1번, 3번 2개의 세포만 갖는 P 쪽이 수컷 개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1, 2, 3을 뭐 옆에 그래프랑 찾아주면서 이제 이 중에 누가 스몰 A고 누가 라지 B고 누가 스몰 D인지 찾아주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쉬워. 안 쉽나? 쉽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는 거는 뭐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이게 1등급 킬러. 이렇게 수능 1등급 킬러로는 난이도가 좀 모자라긴 합니다. 유형은 1등급 킬러 유형이 맞고 아 진짜 어렵다. 아마 이건 수능 1등급 킬러까지는 좀 힘들고 잘 봐줘야 한 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킬러 평가원 킬러로도 조금 쉽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건 몇 번으로 찍어야 돼요? 몇 번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잘 찍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는 맞다. 진짜 더럽게 못 찍어요. 진짜로 찍는 거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